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시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고 있다는 듯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분들 만나기 힘들걸? 진짜? 그럼 우리 엄마가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킬 거라고 말했거든. 우리 엄마는 생각이 깨이신 편이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그 말에 가슴 한켠에 숨어있던 불안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마침내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어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심장이 어찌나 요란하게 뛰던지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시댁 잘 만난 거야. 우리 집은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어. 난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 진짜 이해할 수가 없거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가 웬 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라니까. 남편이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고 저는 수줍은 미소만 머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집살이 걱정은 접어둬도 되겠구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어머님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약속은 말 그대로 말뿐이었고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는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조차 그것이 시집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들은 어느새 온전히 제 몫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들렀다가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아이스박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조금 전에 올라온 거라 아주 신선해. 신선할 때 사돈 두 분 가져다 드리고 가. 됐어. 엄마 아빠가 먹으면 되지. 뭐하러 시댁까지 챙기고 그래. 투덜거렸지만 엄마는 그저 빙긋이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장모님이 신선한 전복 보내셨어요. 전복이 진짜 신선해요. 남편이 신이 나서 연신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시어머님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복 손질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혹시 전복 손질해서 가져왔어? 아니요. 선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하필 손이 많이 가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지. 순간 빈정이 확 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럼 다시 가져갈게요. 아이스박스를 번쩍 들어 올리자 시어머님이 재빠르게 다가오더니 박스를 낚아챘습니다. 사돈이 보낸 선물인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아니에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그냥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청색을 하고 그러니? 선물을 받으셨으면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알았어. 고맙다 고마워. 잘 먹을게. 됐니? 그 퉁명스러운 말투에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자 시어머님이 허둥지둥 뒤따라왔어요. 설마 벌써 가게? 전복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만 가봐야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님 입에서 기막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니들 지금 바쁘니? 아니요, 바쁜 건 아닌데 우리도 집에 가서 쉬어야죠. 남편도 저를 따라 신발을 신으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어요. 예, 그러지 말고 저녁 먹고 가라.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잖니. 뼈 마디마디가 어찌나 쑤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전복 좀 손질해주고 가면 안 되겠니? 네? 제가 전복을요? 넌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특히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렇게 아프잖니. 아픈 시애미를 위해서 전복 손질 좀 해주고 가렴. 시어머님이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올려다봤고 남편도 옆에서 슬쩍 거들었어요. 하긴 엄마가 몸이 약한 편이긴 하지. 그래, 그러니 손질 좀 해주고 가. 순간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내뱉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옮기자 시어머님이 뒤따라오며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픈 시애미를 위해서 손질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우리 때는 이런 게 아주 당연한 거였어.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다. 만약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니까. 나는 워낙 착하니까 부탁조로 말한 거야. 어머님, 드시기 싫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뭐? 내가 언제 먹기 싫다고 했어? 손질이 귀찮아서 드시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아이스박스를 다시 챙겨드는 순간 시어머님이 달려들더니 박스를 획 빼앗았습니다. 알았어. 그냥 내가 손질하면 되잖니. 암튼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니까. 자기야,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남편이 눈치 없이 끼어드는 모습에 제 입에서 단어 한 마리 흘러나왔어요. 그럼 자기가 해드리고 와. 난 먼저 갈게. 알았어. 내가 하고 갈게.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자 시어머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네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전복 손질이 뭐 별거 있겠어요? 이게 쉬워 보여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네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 됐으니까 그만 가봐. 암튼 요즘 것들은 시애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혔지만 저는 묵묵히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 뒤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전복 손질쯤이야 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별일 아니라는 듯 해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니 시어머님은 정말 특이한 분이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복 손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손질이 끝나고 나면 주방에 비린내가 난다며 주방 청소까지 시킬 게 분명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근슬쩍 거실과 욕실 청소까지 넘어올 게 뻔했어요. 그동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우리 부부는 어김없이 시댁에서 1박 2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지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켠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시아버님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여 생신 파티를 마친 뒤였어요.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오늘도 차고 갈 거지?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까지 30분이면 가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했다고 그냥 가족이 되는 줄 알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야 서로 익숙해지고 그럴 거 아니야. 잔말하지 말고 무조건 자고 갈 생각해라.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열심히 주무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미가 없긴 왜 의미가 없어.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함께 잠을 자는 건데
그리고 다음날 다 같이 아침밥 먹잖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바라봤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들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시집살이일까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그 무렵 아주버님이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시댁 행사 때마다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편히 앉아 시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는 그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연신 주방과 거실을 오갔어요. 형님은 손님이다 보니 모든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으니까요. 형님과는 종종 만나며 제법 친하게 지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홀짝이던 어느 날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동서가 고생이 많던데 우리 결혼하면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정말 감사해요.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형님의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홀로 짊어졌던 짐을 나눌 수 있겠구나 싶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곧 형님이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물어보셔도 돼요. 어머님은 엄청 좋은 분 같던데 진짜 좋은 분이시죠?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요. 나쁘게 말하자니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좋다고 말해봤자 곧 실체가 드러날 게 뻔해 보였거든요. 아, 네, 그렇죠 뭐. 애매모호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래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법이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흐릿한 대답을 내놓자 형님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동지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 가슴 한켠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착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아주버님 부부 결혼 날짜가 정해지자 시댁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주버님에게 뭔가를 건네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왜 하필 우리까지 있는 앞에서 그걸 건네셨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장남이니까 전세금은 보태줘야지. 진짜요? 엄마 아버지 진짜 감사해요. 아주버님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씹은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형네만 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니들은 결혼할 때 처가에서 도움받았잖아. 그치만 형네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 거기다 형이 장남인데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나는 자식도 아니다 뭐 그런 말인 거네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건데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님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향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넌 가서 상 차리지 않고 뭐하고 있니? 그 말에 또다시 머릿속이 하얘져서 멍하니 시어머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요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던 찰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왜 미진이가 해요? 뭐? 왜 하다니? 우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보태줘 놓고 일만 우리만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만 가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니들 돈 때문에 치사하게 이럴 거야?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려면 우리 없을 때 주던지 하지.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처가만 왕래하면서 지낼 생각이니까 우리 찾지 마세요. 자기야, 그만 가자. 남편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바로 친정으로 향했더니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마친 뒤 아빠와 남편이 세차를 한다며 밖으로 나가자마자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말도 마. 오늘 완전 난리 났잖아. 난리가 났다니? 아주버님 곧 결혼한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우리 보는 앞에서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아주버님한테 돈을 주시더라니까. 그 바람에 어머님이랑 그이랑 한바탕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니들 결혼할 때는 돈 없다고 안 보태줬잖아. 그렇지. 우리 결혼할 때는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했거든. 근데 아주버님 결혼한다고 하니까 없던 돈이 어디서 뚝딱 나왔나 봐. 그랬으니 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자식 차별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사돈이 잘못했네. 그 덕분에 오히려 난 어머님한테서 해방된 느낌이야. 그이가 앞으로 시댁 안 간다고 선포했거든. 그동안 시댁 갈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됐지 뭐. 차 한 모금을 들이키고 문득 떠오른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전복 가져다 드리라고 했잖아. 그거 들고 갔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나보고 전복 손질까지 해주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도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건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어머님은 입으로 복을 차버리는 분 같다니까. 순간 엄마의 눈이 커졌는데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결혼 이후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의상 두 사람의 결혼식에만 얼굴을 비췄을 뿐 시댁에는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 시부모님 생신날에는 참석했지만 역시나 제게 일을 떠넘기는 모습에 그마저도 점점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님이 문 앞에 서 계셨거든요. 당황한 마음에 급히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혹시 아는 변호사 좀 있니? 변호사라뇨?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누구한테 소송을 해요? 누구긴 누구야. 네 형네한테 소송을 해야지. 형네요? 아니 뭐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소송하게 되면 니들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지도 몰라.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님이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형 결혼 전에 내가 돈을 줬잖아. 결혼하고 나서 그 인간들이 180도로 변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남처럼 대하길래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하잖아.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소송해서라도 받아낼 참이야. 시어머님이 잔뜩 흥분한 채 주먹을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형님과 아주버님도 시댁의 발길을 끈다시피 했다네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식 둘 다 등을 돌려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엄청 퍼부으셨던 모양인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시부모님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다네요.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어딨겠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우리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라니까. 우린 아는 변호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하자 시어머님이 믿기 어려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 돈 전부 돌려받을 생각이거든. 그 돈 돌려받으면 니들한테 전부 줄 테니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서
니들한테 꽤 보탬이 될걸? 혹시나 남편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 왜 필요가 없어? 우린 결혼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우리 둘이 벌어서 꽤 모았거든요. 니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 돈 받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아니요. 우린 그 돈 필요 없어요. 아니 대체 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시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응수했어요. 그 돈 받으면 엄마 아버지가 또다시 우리 힘들게 할 거잖아요. 그런 돈을 우리가 왜 받아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우리한테 돈 보태주셨지만 한 번도 뭔가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잖아요. 엄마 아버지 볼 때마다 내 피 속에도 그런 유전자가 섞여 있을까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예요. 우리는 절대 그 돈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얘기할 거면 돌아가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지금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급기야 시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동안 그 말로 올감했으면 이제는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습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앞으로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부모가 될 생각이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볼 때마다 그동안 제가 바보같이 살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돈 필요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님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면 잠깐씩 들러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갖출 뿐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시아버님 생신으로 외식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돈을 전부 받아냈지 뭐니? 앞으로 연 끊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차피 연락도 안 하는걸?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 그 말이야. 시부모님은 여전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외식을 마치고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님이 급히 붙잡았어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아버지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그 말에 마지못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시어머님이 파스가 덕지덕지 붙은 허리를 보여주며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했거든. 온 김에 욕실 청소 좀 해주고 가면 안 될까? 건우더는 여기저기 청소기로 좀 밀고 미진이는 욕실 청소랑 베란다 청소 좀 해주고 가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엄마, 우린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바빠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너무 미안해. 다음부터는 집안 행사에 나 혼자 참석할게. 그래도 자기가 잘 처신해줘서 요즘은 큰 불만 없어. 같은 부모님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장인어른 장모님은 안 그러시잖아. 나도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같이 될까봐 너무 무섭고 그래. 창밖을 바라보던 남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소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눈빛, 그리고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봐주는 기본적인 예의,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상처가 당연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